2024년 11월 13일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이 나고 2024년 12월부터 변호사에게 전달할 영상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원본 영상을 100분의 1초로 돌려가며 보면서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나는 노력 끝에 영상들을 만들게 되었다. 2025년 1월 초 김호중의 새로운 걸음걸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중요한 걸음걸이이기에 무시할 수 없어 유튜브에 게시했던 걸음걸이 영상들을 어려운 작업을 통해 수정하였다. 그리고 USB에 담아 전달해줄 사람을 찾아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전달 불가의 통보를 받고 변호사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며 공카 운영진에게 쪽지를 보냈다. 하지만 쪽지를 읽고 답변이 없었다. 그 후 변호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여러 차례 이메일 보내기를 시도하며 어렵게 변호사들에게 파일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 내 파일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등, 꼭 필요한 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는 등 너무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료가 잘 쓰이는 것에 기뻤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료도 보내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다. 하지만 4월 25일 선고는 날벼락을 맞는 느낌이라 할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찌 이런 판결이 있나? 밤새 잠을 잘 수 없어 뒤척였다. 다음 팟 인코더에 사고 영상을 넣고 100분의 1초로 돌려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찾은 증거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내 영상들을 보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마 변호사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내 영상들의 극히 일부를 캡처해 판사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고일 기사를 보면 판사가 김호중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난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난 지금부터 판사가 상당한 음주 증거로 내세운 것에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국과수에서 분석한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이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콘서트 기간이었고 모 연예인과 첫 대면을 하며 새로운 일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거기에 외국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자 그 유흥업소까지 들르게 된 것이다. 몸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태였다. 우리가 잠을 못 자 운전을 하면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나듯 술을 안 먹어도 정상적인 컨디션과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 모습은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음주 전후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밀었다. 피로가 쌓이기 전후의 운전 모습을 비교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호중은 집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사고가 났다고 했고 그 10분 운전 모습이 법정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방청객으로 들어간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주행 시간 동안 19번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정상인도 그리 많은 횟수의 문자를 보내며 운전을 한다면 제대로 된 주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운전을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에게 보낸 영상에 사고 직후 200m를 주행하며 출발 시점과 주차 시점에도 켜지 않았던 비상등을 속도 30km인 서행구역과 좁은 사거리 골목길에서 켜고 달리는 모습이 있다. 이런 행동은 지극히 정상인도 하기 힘든 판단력과 사고력이다. 음주로 인해 판단력과 사고력이 저하되어 사고가 났다고 한 판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내 영상 중 사고 원인을 분석한 영상이 제출이 되고도 이런 판결이 있었다면 판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이다. 소속사가 공연 영상을 증거 영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김호중은 공연에서 다리를 저는 적이 없었다. 김호중은 무대 위에서 팬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를 들으면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평소에 느끼지 못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발목이 아파도 그것을 잊고 다리를 절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무대 위의 극심한 긴장감 또한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이다. 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김호중은 진통제와 압박붕대도 자주 사용해서 평소 방송 촬영이 없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걸음걸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음은 경찰이 만취의 증거로 국과수에 제출한 영상이다. 화면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하며 터덜터덜 걷는 상황이다. 거기에 피로가 엄청 쌓인 상태이다. 정상인도 이런 경우 평소와 다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핸드폰을 보며 뒷걸음질치고 회전을 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 술 취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걸음걸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영상들을 비교한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변호사에게 보낸 화면의 두 장면 분석 영상을 판사가 봤는지 모르겠다. 안 봤다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명되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국과수 소변검사 결과이다. 김호중은 오랜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을 위해 술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국과수의 수치는 평소에 마신 알코올량과 당일 마신 알코올량이 합산된 음주대사체의 수치라고 말해야 한다. 음주대사체는 72시간 이상 잔류하기 때문이다. 첫 공판변론 당시 변호인은 음주대사체 수치가 상당 음주 수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벼운 음주라고 했다. 김호중이 사고 20시간이 지난 후 채취한 소변검사 결과이기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으로 환산해 상당량의 음주로 비춰질 수 있다. 왜냐면 화면과 같은 과학적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들을 소명했는지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떠들어봤자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시간은 흐르고 있고 끝은 있기 마련이다. 모두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제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